여기서 우리 옆으로 잠깐만 빠지십시다. 번님, 지금 할리우드의 역사가 뭐 한 120, 130년 하여간 그렇게 할리우드이 지금까지 찍어낸 그 숱한 영화 중에 번님은 자신이 본 영화 중에 뭐가 제일 all time favorite 최고입니까? 그 미국에서 그런 그 설문조사 그런 서베이가 자주 있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있어요. 뉴스위크가 잡지가 매년 하댔어요. 그리고 요새도 뭐 할리우드 리포터나 뭐 버라이어티 이런 연예 관련 신문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 미국민들이 그 자기네가 일생 본 영화 중에 제일 인상에 남는 제일 최고로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들이 상위에 올라갈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오즈의 마법사, 아라비아 로렌스, 닥터 지바고, 뭐 벤허, 뭐 하여간 온갖 영화들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항상 최고 영화는 거기에는 저도 동의해요. 이게 그 대중이 최고로 치는 게 저 자신도 최고로 치는 영화입니다. Godfather예요, Godfather. 그리고 이건 우리뿐이 아니라 그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 결국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거짓으로 뭐 사담 후세인이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거짓으로 얘기해가지고 빌미를 만들어서 구실로 이라크를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담 후세인을 제거시켰는데 그 독재자 사담 후세인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갓파더예요. 그래서 그 사담 후세인이 제일 즐기는 시간 중에 하나가 갓파더 틀어놓고 시가 피우면서 스카치 마시면서 저도 갓파더 영화를 2, 3년에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제가 뭐 수십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볼 때마다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어떤 장면의 그 어떤 뉘앙스 같은 거 전에는 캐치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새롭게 와요. 우리가 책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한번 보고 던져놨던 책을 몇 년 있다 보면 이런 게 있었나? 이거 우리가 특히나 그 자리에 항상 머물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책은 계속 봐야 돼요. 좋아하는 영화도.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야, 그 책 나 이미 다 옛날에 한번 띄웠어. 그 영화 봤어. 야, 본 걸 뭘 또 보냐. 이러는 분들은 그냥 보는 거지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피와 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이나 영화는 두고두고 몇 번씩 봐요. 그리고 갓파더가 참 미국민의 선호도 1위라는 것은 또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런 설문조사 말고도 이게 미국에서도 한국도 연휴가 끼고 뭐 이러면 그 옛날 명화들 계속 하잖아요. TV에서. 제일 빈번하게 제일 자주 틀어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들이에요. 갓파더,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닥터 지바고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갓파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포드 카폴라 그 감독이 UCLA 영화과 출신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그 다음에 조지 루카스 별들의 전쟁 뭐 이런 친구들은 USC 영화과 출신입니다. 제가 USC 조금 다녔는데 그래서 거기 가보면 조지 루카스 빌딩도 있고 영화 그 과 빌딩 중에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빌딩도 있어요. 그들이 수백만 번씩 내서 진 거예요. 그러나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인기가 높은데도 그 사람들이 프랜시스 포드 카폴라랑 같이 앉으면 그냥 이렇게 고개와 어깨를 숙여요. 영화 예술이라는 장르에서는 프랜시스 카폴라가 이 스필버그나 루카스처럼 돈을 많이 벌고 대중적인 인기는 그렇게 못 얻었다 하더라도 그 존경의 차이가 달라요. 제가 1편에서도 얘기했죠. 가장 최고의 인정과 존경은 대중이 아니라 동료들, 피어들의 인정받는 게 최고라고요. 말이 잠깐 옆으로 갔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꺼냈냐 하면 갓파더를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마리오 퓨소, 이태리계입니다. 그 마리오 퓨소 그 작가가 그리고 갓파더 찍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촬영장에 매일 나갔었어요. 그래서 프랜시스 포드 카폴라랑 그 대사를 끝까지 촬영 직전까지 고치고 이렇게 하여간 그 협업이 있었죠. 그 마리오 퓨소가 그 어마어마한 성공의 갓파더를 이루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쓴 책이 바보들 죽다. 여기 자막이 있는데 그건 뭐 지원씨 노력할 거 없어. 그냥 쉽게 바보들 죽다. Fools die. 바보들 죽다예요. Fools die. 그게 책 제목이에요.
제가 사서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들이지만 바보들인 거예요. 진실과 거짓을 분간 못하면 그 바보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돼. 우리 다 바보예요 사실 지금. 의도하건 안 하건 원컨 원치 않건 우리가 귀가 솔깃한 거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내 마음에 맞고 감정에 맞으면 뭐 이거 사실이겠지. 우리 다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도 제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식한 바보가 있고 유식한 바보가 있습니다. 우리 유식한 바보들 많이 보잖아요. 학벌 좋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잘생기고 뭐 권력도 있고 그거 믿고 잠 안 떨다가 남들을 다 속일 수 있겠다고 믿다가 자기 함정에 빠지고 그래서 끝없이 추락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계속 옛날 그랬잖아. 우리한테 헛똑똑. 그러니까 바보 중에도 무식한 바보가 있고 유식한 바보가 있는데 더 큰 일 치르고 더 크게 치욕과 망신을 당하는 건 사실은 똑똑한 바보들입니다. 자기 똑똑한 과신하다가.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그 갓파더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무슨 감자 고구마 줄기처럼 떠오르는 생각에서 이걸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리오 퓨조 감독 얘기를 했으니까 마리오 퓨조가 그 갓파더 소설을 쓰기 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어요. 마리오 퓨조 갓파더를 쓴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적으로 영화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뭐 월급이 뭐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라스베가스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수학 선생이니까 아마 자기가 그 블랙잭 21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 블랙잭 그거 한 대 갖고 할 때는 카운터라고 그래가지고 계산 잘해가지고 맨날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에 가면 항상 이거 입장 불가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는 머리 되게 좋은 수학자들이 있습니다. 전에 하버드 대학인가 대학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순전히 그 연구 목적으로 해가지고 베가스에 가서 그 실험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나온 카드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확률을 조율해가지고 그 한 덱에 남은 카드들을 그걸 가늠해서 뱃을 높이고 낮추고 뭐 이러는 건데 아마 그렇게 했나 보죠. 수학 선생이니까. 그런데 주로 이기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저도 무식하게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지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시카고로 돌아올 때마다 내가 또 왜 이렇게 미친 짓을 또 했지? 이것도 어떻게 막지? 그래서 맨날 그러다가 언제 한 번은 또 여전히 돈을 다 날리고 시카고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뭐냐? 내가 베가스에다가 이렇게 베가스에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이거 내가 이 투자로 뭐 좀 여기서 또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뭐냐? 아, 내가 라스베가스와 이 마피아, 이 조직 세력하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흥미롭게 하면 이거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카고로 돌아가자마자 도서관을 들락거리면서 그 마피아 관련 범죄 사실 디테일까지 그거를 다 수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짜집기처럼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거의 사실에 근거한 건데 자기가 다시 조립 뜯어 맞춘 거죠. 이 시대 거를 일로 갖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 할리우드의 그 무슨 영화 사장이 그 마피아 콜리온의 그 갓파더가 밀어주는 배우를 안 쓰고 뭐 다른 배우를 쓰겠다고 하니까 결국 자기 그 양아들이면서 변호사는 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자랑하면서 탐에게 보여줬던 에마, 그 에마의 목 잘라가지고 그 영화사 사장이 아침에 뭔가 이래 끈적끈적하면서 보니까 그 전날 자기가 콜리온의 변호사에게 자랑했던 그 자기 최고의 에마, 그게 머리가 잘려가지고 자기 이불 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기억나죠? 새벽 씬, 그 조용한 그 사람의 대저택, 거기서 갑자기 그냥 남자의 그 비명소리가 그런 거 뭐
하여간 거기서 그 유명한 몇 개의 씬들이 다 사실에 근거한 거를 짜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갓파더 얘기를 시작을 하면 제가 이 번님의 시간을 너무 뺏을 것 같으니까 그만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십시다.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거. 자, 이제 트럼프의 통치 방식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또 하나 얘기 이런 게 있어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하고 트럼프가 헬싱키인가에서 저 북유럽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우리 뭐 어느 쪽 기자인지 모르지만 트럼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부정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온갖 뭐 이런 거를 퍼뜨려가지고 부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미국의 정보기관 16군데가 FBI, CIA, 국토안보국, 군정보기관 그 16군데가 의견 일치, 만장일치로 러시아가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트럼프한테 물었더니 트럼프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때 이거 다 비디오에 다 있어요. 난 트럼프가 어리석은 게 비디오 요새는 다 있어서 오리발 내밀지 못하는 때인데도 이 양반은 조금 전에 한 말 여기 지금 뒤집고 어제 한 말 그때 그랬어요. 개입했느냐? 옆에 푸틴이 서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난 좀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본인들도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정보기관 16군데가 뭐 그런 의견을 했으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하니까 그때 한 말이 내가 조금 전에 푸틴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 내 선거 개입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 안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 말을 못 믿을 이유가 없죠. 내 나라 정보기관 16군데가 빠짐없이 전부 다 했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푸틴 말을 자기는 더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소련이 러시아가 2016년 대선 때 기억나시죠? 힐러리 뭐 이메일 뺐죠. 뭐 온갖 부당한 행위. 그 중에 하나가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트럼프 진영에서 어떤 또 그걸 퍼뜨리고 그걸 소련이 만들어서 올리면 또 트럼프가 그걸 또 리트윗 퍼뜨리고 트럼프가 만들고 하여간 온갖 그 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때 힐러리는 300만 표 국민으로부터는 더 받았었어요. 근데 그건 또 선거인단이라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악성으로 돌아다니는 루머가 뭐가 있었냐 하면 힐러리 클린턴 이 패들이 어린애들 미성년자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한다. 그리고 어린애들을 성폭행한다. 이게 러시아에서 시작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지가 뉴저지인지 뉴욕인지 어디 무슨 피자집 여기서 모인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그걸 무식하게 믿고 권총 총기들 다 갖고 가서 죽이겠다고 그 피자집에 이 열성 지지자가 나타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 기억에 아마 총격을 가했던 것 같아요. 몇 명의 사상자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피자집 주인은 황당한 거예요. 번님 생각해 보세요. 힐러리 클린턴이 미성년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은.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그날 성난 군중들에게 끌어내려져 가지고 뭐 막 그냥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떤 한 피해 경찰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생생한 경험담이에요. 근데 제가 이 1월 달에는 추워야 될 텐데 지금 LA가 되게 덥거든요. 제가 우통을 좀 벗겠습니다. 자, 지원 씨,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지금 보이시죠? 그 사진에 그 밑에 그 캡션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 이름은 마이클 파논 뭐 이런가 보죠. 그리고 거기 써 있죠. DC Metropolitan Police. 그러니까 DC 다운타운 중앙경찰국 소속의 이제 경찰관입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그 상황 설명 캡션이 뭐라고 나와 있죠? Officer describes siege. 그러니까 자기가 잡혔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따옴표가 있죠.
그 성난 폭도가 자기를 끌어내려가지고 짓밟고 막 그냥 때리고 하면서 성난 폭도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Rioters, 그러니까 군중들, 폭동 군중들이 yelled, 소리쳤다는 거예요. 뭘 소리쳤죠? Kill him with his own gun. 경찰이었으니까 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총을 뺏어가지고 그 총으로 죽여버려. 군중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거 정말 긴박한 순간인 거죠. 군중들이 이 사람을 계단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국기봉으로 그냥 내려치고 때리고 뭐 총 뺏어서 죽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 내용을 또 틀면 이것도 동영상이니까 CNN의 뭐 카피라이트 저작권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으로 드립니다. 이거 요새 유튜브 하도 좋으니까 CNN을 들어가시거나 유튜브 들어가시거나 이거 찾아서 길지도 않아요. 그 풀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제가 제대로 번역해서 얘기했구나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상황에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싶더라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고민이 뭔가 하면 그 긴박한 순간에 자기 총이 있으니까 이거 총을 꺼내서 쏠까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을 꺼내서 쏴봐야 몇 명 쏘면 끝인데 이 군중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총기 갖고 있고 이러다가 오히려 내가 저들에게 나를 쏘게 하는 정당성을 이유를 제공하겠구나. 그래서 총 쏘는 건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그가 어떤 기지를 발휘했어요. 아까 그 의사당 경비경찰이 그 기지를 순발력 있게 발휘한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번님이 만에 하나 언제 어디서 안 그러길 바라지만 언제 어디서 성난 군중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겪었던 것처럼 죽음의 순간, 그 긴박한 간발의 순간까지 갔다면 번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주세요, help me, no, don't kill me, 뭐 save me, 뭐 급하면 그런 거밖에 안 나오 모르겠어요. 아마 have mercy on me, 자비롭게. 이 사람이 그때 생각해서 말한 게 이거랍니다. I have kids. 나한테도 자녀가 있어요. 나도 자녀를 키우는 아빠랍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먹혀들었는지 그 군중 중에 맺히서 자기를 에워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군중들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짬에 이 사람하고 같이 그때 출동했던 그 파트너 경찰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구출시켜줬다는 거죠. 우리도 기억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성난 군중한테 그럴 때는 우리도 저도 자식이 있어요. 난 자식이 없으니까 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급하면 내가 거기서 거짓말로 해도 이 사람처럼 빠져나올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이 사람이 재밌는 거는 그 메트로폴리탄 폴리스 거기서 일하는 경찰인데 경찰이 되고 난 이후로 경찰복은 입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크라임 서프레션 유닛 팀에서 일했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 그 다음에 뭐 살인 이런 거, 마약 이런 것만 담당하는 수사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 유니폼을 입을 필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근무 책상 옆에 경찰 유니폼은 있는데 맨날 사복 입고 있다가 이날 의사당 이 사고가 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기 파트너 경찰이랑 우리 가자. 자원해서 상관이 가라고 주도 않아요. 자원해서 현장에 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처음으로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자,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내게도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출되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여보시오, 당신을 그래도 구해준 거는 그 군중 중에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에워싸고 보호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고마운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답이 이 인터뷰의 끝입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약간 생각하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인터뷰에서. 그걸 제가 보고
한 카트 사진 찍은 거예요. 전 동영상도 찍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당신을 구출해 준 사람에겐 고마운 거 아니요? 그들은 폭도 중의 일부였지만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피해 경찰의 대답입니다. 지금 이 자막 보시는 대로예요. 그 자기를 도와준 그 몇 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Thank you, 고맙소. But fuck you for being there. 제가 좀 천한 욕을 해서 죄송한데 또 우리가 실용 영어를 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제일 흔한 욕이 fuck you예요. fuck you. 굳이 우리말로 찾자면 거의 비슷한 게 이런 시브랄로마 뭐 그런 거예요. fuck you.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리도 욕을 누가 하느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느냐 틀리잖아요. 어떤 땐 욕을 아주 다정한 사람이 정 깊게 하면 그 욕이 아니고 이게 아주 그 사랑스러운 표현으로도 들리지 않습니까? fuck도 그래요. fuck도 좋은 데도 쓰이고 나쁜 데 욕으로도 쓰이고 뭐 아주 가까운 친밀함을 나타내는 데도 쓰이고 이게 참 용도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이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제일 흔한 욕이에요. fuck you. 그런데 fuck you를 할 때는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fuck you를 할 때는 이제 손 동작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fuck you가 좋은 뜻으로도 쓰인다는 그 제가 일화를 하나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번님은 뭐 함부로 그 쓰면 안 돼요. 그다 상황을 알고 할 때만 좋을 때만 쓰신다면. 그런데 자, 이제 세상을 떠난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소피아 로렌이 그 무슨 펀팅가 하는 키 작단하고 뚱뚱한 영화 감독하고 결혼했잖아요. 무슨 영화 찍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냥 일생 참 다정하게 그렇게 스캔들 없이 뭐 그렇게 사는데 아들이 뭐 신체 건장을 잘 났어요. 룩카페 보세요. 잘난 영화 감독이에요. 아버지 따라서 아들이. 그런데 바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자기 엄마를 주연으로 무슨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그 나이든 여인네한테 딱 맞는 어떤 영화를. 그래서 아들이 연출해서 소피아 로렌이 지금 80대 중반인가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연기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더군요. 대단한 예술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길게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데 참 소피아 로렌은 모범적으로 살고 모범적인 예술인이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소피아 로렌이 미국을 처음 방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아마 한 70년 전 얘기일 거예요. 60년 전쯤 얘기일 거예요. 소피아 로렌이 미국으로 방문하기 직전에 유럽에서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무슨 작업을 같이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프랭크 시나트라는 이제 미국으로 오고 소피아 로렌도 조금 있다가 자기도 미국을 첫 방문하게 될 텐데,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리면 분명 기자들이 몰려올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무슨 좋은 그 팁, 뭐 조언 같은 걸 하나 주라. 그랬더니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 평소에 그 장난기처럼 소피아 로렌, 영어를 잘 못하는 소피아 로렌한테 그랬대요. 그 무슨 말을 할 때건 그저 fucking을 집어넣으면 그럼 사람들 다 친근하게 느끼고 좋아할 거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소피아 로렌이 그래가지고 미국을 첫 방문하던, 그때 이미 세계적으로 여배우로서는 인기가 있는,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트랩을 내릴 때 그때 기자들이 쫙 그 트랩 밑에 몰려가가지고 what is your impression of United States 뭐 이렇게 막 물어봤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물어본 게 How was your flight? 날라오는 동안 어땠어요? 뭐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소피아 로렌의 대답이, 그게 아마 미국의 첫인상이 좋았나 하긴 질문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때 소피아 로렌의 대답이 It was fucking great.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놀래 자빠지고 웃고 난리를 쳤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fuck you 할 때는 되게 따라하는 손동작이 있어요. 이게 좀 천박하긴 한데 이것도 사회 상식으로 알아서야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finger, I gave him a finger, 내가 이렇게 해줬지. 아니면 I flipped him, 그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했지. I flipped the bird.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잠깐 있어요. 잠깐 3000% 빠집시다. 제가 KBS LA 신문사를 그만두고 나서 KBS LA 지사, 그때는 이름이 KT였는데 그 LA 현지 법인 이름이, 거기에 제가 신문사도 그랬지만 거기도 공채 시험 보고, 저는 신문사 또
KBS LA 지사 들어갈 때 둘 다 그때 이 공고는 어떻게 나왔냐면 모집 그거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한항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일보나 KBS LA 지사나 들어갈 때 솔직히 얘기해요. 저 4년제 대학 졸업증 억벌랑요. 뭐 대학을 뒤늦게 내가 좋아서 내 인생에 뒤늦게 뭐 몇 군데를 기웃거리고 뭐 이것저것 공부했지만 졸업장은 근처도 멉니다. 저는 저 아주 속 좁아 터진 미국에서도 보면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자기가 이 그레이드 A, B, C, D 뭐 이런 거 주니까 그거 믿고선 학생들 그냥 무시한. 저는 이미 그때 사회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 마음 안 들면 같이 싸우고 뭐 특히나 나를 유난히 차별하는 것 같으면 어두워진 파킹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나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당신이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앞돌. 하여간 그 얘기가 옆으로 갔네요. 그런데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다 공채 가서 응시할 때 저 졸업장 없거든요. 시험이나 좀 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치고 한국일보도 들어가고 KBS LA 지사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포터를 하고 이제 현장 취재하고 그러다가 이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1992년 4.29 LA 폭동이에요. 그 바로 전에는 68년 와츠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23년 만이죠. 미국의 폭동 역사 중에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아마 가장 큰 게 4.29 폭동이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흑인 밀집 거주 지역, 좀 저소득층, 거기서 리커스토어, 그로스리 마켓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이 경찰에게 무차별 그냥 폭행을 이유 없이 과한 폭행을 당한 것이 누가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게 알려졌는데 그때 그 흑인을 무차별하게 팼던 백인 경찰 6명이 전부 무죄 판결이 떨어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무죄 판결 떨어지기 전부터 LA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그 소문이 무슨 뭐 연기처럼 스물스물 하다가 드디어 결국 터졌는데 이번에 이 사태처럼 경찰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개입하지 않고 쳐다봤거나 뭐 그래가지고 뭐 가게들 약탈당하고 몇 명이 죽죠? 한 50명이 목숨을 잃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5억 달러의 재산 피해 중에 거의 반이 한국 커뮤니티, 한국 가게들, 일생 거기서 그냥 재산을 일궈낸 분들이 경찰이 가지 몰라니까 목숨 위험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현장에 자기 가게가 불타고 있는 거를 집에서 TV로 눈물을 삼키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이번에 연방의회 하원에 4명의 한국인들이 진출한 거 대단. 이분들도 결국은 그 폭동에서 자극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치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믿어온 법치국가 미국인데 LA에서 우리 가게들이 막 불타고 약탈당하는데 경찰이 안 도와주는구나. 이럴 수가 있나.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폭동 이틀째 되는 날 모든 미국의 주류 언론과 우리 소수의 언론이 다 그냥 눈을 씻고 찾던 LA 경찰국장 치안 담당자 데럴 게이츠 경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인터뷰를 못 잡았어요. 누구도. 그런데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그 신문기자 할 때부터 그 LA 경찰국을 한 번씩 들립니다. 왜냐면 동양인 수사과를 그 전날에 한국인 관련 무슨 범죄가 없었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 들리는데 갈 때마다 제가 비서한테 도나스를 사다 줬어요. 그런데 그 폭동 이틀째 되는 날 수소문을 했더니 경찰국장이 시장하고 다 임시회의를 하는데 시청 지하 벙커 4층에서 임시회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죠. 그랬더니 ABC, NBC, CBS는 쫙 그때는 지금처럼 케이블 TV가 별로가 아니라 케이블 TV가 없었을 때니까 ABC, NBC, CBS가 제일 컸죠. 팍스도 그때는 없었을 때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그저 리셉션에 있는 여자분이 Chief is not here. 경찰국장이 여기 없어요. 가세요. 그래가지고 다 철거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혼자 남았는데 저는 딴 거 준비 안 하고 경찰국장 붙잡아서 인터뷰할 생각만 하고 근데 이거 어떡하나. 내가 이거 맨손으로 들어가면 안 돼. 수석 기자가 맨손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않도 부장이 맨날 하라는 거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래서 그날도 내가 경찰국 찾아볼게 하고 나왔는데 큰 소리 치고 폭동 이틀째 되는 날 아무 취재거리도 없이 맨손으로. 내가 뭐 똥붙이다가 피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내가 맨날 도넛 사다 주던 그 경찰국에 있는 자가 그날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러잖아요. 나보고 오래요. 그래서 갔죠. 그게 귓속말로 Chief is here. 국장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제 카메라 기자분하고 같이 앉아서 마냥 기다리는데 이게 들어가야 할 마감 시간은 오고 국장은 안 나타나고 정말 미치겠는데 드디어 막바지 순간에 국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접는 의자가 2개 있길래 그냥 그 엘리베이터 앞에 공간에다가 거기다 놓고 있었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죠. 당신 기억나요? 그때는 내가 KBS 지사 일할 때인데 그 전에 한국일보 일할 때 제가 그 양반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코리아 타임스 일할 때 당신하고 인터뷰했는데 당신이 30분 예정했던데 나하고 너무 잘 돼가지고 1시간이나 했다. 그래서 뭐 내가 오면 열심히 도와줘라 뭐 이런 내부 메모도 하고 기억하시면 했더니 기억 안 나겠다 그랬죠. 그냥 끄덕끄덕 하더라고. 나 인터뷰 좀 합시다. 그랬더니 ask away. 물어보라는 거예요. 선체로. 아니요. 난 I want to have a sit down interview with you. 그랬더니 where? 그래요. 그래서 I happen to have 2 chairs here. 그랬더니 그래 앉은 거예요. 못 모르고 앉은 거죠. 제가 17분 동안 그때 외국 언론들도 붙잡지 못한 경찰국장을 단둘이 저밖에 없어요. 단독 인터뷰한 사람은 17분 동안. 자,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말 잘못했다가는 당신이 한인 커뮤니티 코리아타운 왜 충분히 치안을 유지하지 못했어? 뭐 이러다가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공손하고 조심하고 반박 안 하고 거짓말 맨날 반질반질한 오리발 내밀면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다르게 물어보고 깍듯이 17분 동안 나한테 끌려다니더니 끝에 가서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내가 이거 함정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그 17분 인터뷰를 보면 그중에 일부가 서울 KBS 9시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요리조리 빠지기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제가 너 왜 거짓말해?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17분 다 하다가 맨 마지막 질문이 당신이 지금 돌아볼 때 당신의 결정, 판단이 잘못된 게 뭐였어? 하고 물으니까 그때 딱 일어나면서 My judgment was not wrong. 나 잘못 판단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I'm sick and tired of questions like that coming, questions like that.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기자들도 그런 걸 물어봤나 보죠. 너희 같은 것들이 나한테 책임을 물어오는 그런 질문 난 이제 정말 신경질 나.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 있죠. fuck you는 안 했는데 경찰국장이 나한테 이러고. 제가 CNN, ABC, CBS 이런 데 출신 기자라면 절대 그러지 못했겠죠. 놀이거리하고 동양 사람이니까 좀 이래도 큰 무리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 다음날 우리 한국 방송을 본 60 Minutes 이런 주류 언론들이 내가 인터뷰로 얘기한 거를 듣고 한국 방송에서 이거 손가락 했다는 거를 보여주진 않고 그랬더니 이 60 Minutes나 이런 데들에서 요 장면만 달래요. 그래서 나는 그 방향으로 이걸 끌고 싶지 않다. 어쨌든 그 경찰국장과의 인터뷰 때문에 제가 그때 한인 사회에서는 물론 잠깐 조금 반짝 유명해졌던 적이 있어요. 왜냐? 한국 분들의 그 미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그 원한, 불만 혹은 자기의 재산을 다 폭동 때문에 날려버린 이런 분들의 한이 적어도 제가 17분 동안 경찰국장을 코나를 몰아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리만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땐 제가 식당에 가면 악수 좀 합시다. 손 좀 만져봅시다. 밥값 내가 좀 내게 해주쇼. 그런 경험이 조금 있었는데 긴 말을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욕을 내게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자 경찰국장이 나한테 이러고 엘리베이터 타고 갔으니 이게 우리 한국에서의 우리 같은 문화 같은 야 이제 저 사람 저 새끼 저놈 미안합니다 여기 나와서 저놈 털어봐 먼지 나오는 거 있는지. 그래서 제 뒷조사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경찰국장이 그래서 좀 잠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만 잠깐 얘기 드리면 우리 미국의 또 이게 문화의 차이가 여긴 나이 많고 적고 그런 나이 인식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하 위계 질서 같은 것도 여기는 굉장히 좀 편하잖아요. 제가 LA 경찰국에 자주 다닐 때는 그 아래층 기자 파킹장에 그 파킹을 하고 올라가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이 스트리트 레벨에서 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경찰들이 타고 내리고 이래요. 그런데 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갑니다. 저랑 한두 경관이 옆에서. 그런데
자주 이 치프가 타요. 그 메인 플로어에서 경찰국장이 그때 데럴 게이츠였어요. 그럼 우리 한국 같으면 경찰국 소속 경찰들이나 우리 같은 출입 기자들이 경찰국장이 타면 적어도 굿버하거나 뭐 굿모닝 썰 뭐 이런 경찰국장이 딱 타는데 우리가 여럿 있잖아요. 그 중에 뭐 한두 경찰이 하이 굿모닝 이러고 보통 경찰들은 뭘 경찰국장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런 점은 좀 미국의 민주주의 하여간 저는 뒤탈이 없었습니다. 제 얘기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번님의 귀한 시간을 자꾸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이제 슬슬 결론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까먹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지원 씨한테 이 자막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백 명이 기소되고 수백 명이 체포되고 수백 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건데 근데 FBI에 이제 붙잡혀 와가지고 당신 왜 그런 시위에 나갔어? 하니까 그 답이 아까 일찍 말씀드렸죠. 뭐 트럼프가 나를 불렀어. 트럼프가 우리를 불렀고 나는 트럼프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폭도들은 트럼프가 자기네들한테 무대기 사면을 내주겠지 하고 그냥 그거 기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사람들이 변명으로 한 말이 제일 많은 게 위에 두 개예요. 저기 트럼프 인바이팅 트럼프가 날 불렀어요. 초대했어요. It'll be wild. 화끈할 거야. 대단할 거야 라면서. 두 번째는 뭐죠? We were just following his order. 그 사람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 세 번째로 가장 많았던 대답이 이거예요. I got carried away. I got carried away. 이거 참 우리가 알아두면 뭐 번님이 이미 모르신다면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뭐 멋있는 말이 아니라기보다 흔한 표현인데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I got carried away. 뭔가가 나를 휩쓸어 갔다는 거죠. 어떤 그게 열기건 뭐 분노건 뭐 뭐든지 하여간 뭔가가 나를 강물에 이렇게 흘러가듯이 나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I got carried away.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육의 수준이나 이런 거를 다 불문하고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볼 때 뭘 보죠?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여튼 이제 모든 시선은 모든 관심은 이제 며칠 있으면 바로 이번 오는 수요일이죠. 1월 20일 수요일 날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서 거행될 이 취임식입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내부에서 진행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외부에서 하다가 이게 또 무슨 폭도들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뭐 최루탄이라도 쏘야 되고 이러면 미국이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럼 또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우리가 겁쟁이처럼 피해갖고 이러는. 하여간 지금 워싱턴 DC는 그 큰 도시는 아니지만 거의 온 도시가 지금 요새화. 뭐 TV에서 다 보셨죠. 뭐 철창, 뭐 시멘트, 블락, 뭐 온갖 것들로 지금 거의 군대 요새화처럼 돼가고 있어요. 군경 정보기관에서 한 3만 명쯤이 지금 그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에는 금속 탐지기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도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일부 공화당의 그 총기 좋아하는 뭐 여성 의원까지 포함해서 한 서너 명이 금속 탐지기 나 지나가기 싫다. 그리고 나 퍼밋이 있는데 내가 개인 보호를 위한 작은 소총, 뭐 권총 이거 난 꼭 가져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또 신강이가 있었는지 몰라요. 참 그런데 이 모든 저는 뭐 이렇게 개인을 타도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트럼프 개인을 얘기할 때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좋으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우리가 이 소를 잃을 민주주의라는 소를 잃을 뻔했는데 그랬는데 트럼프 때문에 우리의 외양간이 든든한 줄 알았는데 어디가 허술한가 이런 걸 얼마나 찾아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통령들이 다 그 어떤 정도를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없이 대통령의 권한이 사뭇 좀 광범위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뭔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이상까지 하니까
이제 대통령의 권한, 그러니까 executive order, 행정 명령 발동이나 사면, 그 pardon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지금 조정 장치들이 앞으로 계속 새로 생길 겁니다. 그리고 자, 또 우리가 결론에서 그리고 문제는 이거죠. 지지자들이 이번에 의사당 공약 한 번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이 된 다음에 좀 잠잠해질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장기전으로 다시 그 트럼프를 옹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어쨌든 밀란, 내란, 반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앞날은 시기의 제로입니다. 시기의 제로.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그리고 벌써 워싱턴 DC가 이렇게 그냥 철옹성처럼 됐으니까 각 주의 주의사당들을 공략하자. 그럼 그 주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DC까지 오는 여행 경비도 줄이고, 자기네 주의사당,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주수도 세크라멘토가 또 경비를 강화하고, 전 50개 주가 주의사당이나 그 주요 그 정부기관들의 지금 경비 인력을, 치안 인력을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은 정말 이거 내 세상에 쌈 구경, 불 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다 그러는데, 미국에 대해서 좀 삐딱하거나 반감을 가지거나 하는 분들이나 국가들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이런 정말 일촉즉발의 정말 이런 게,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도 의사당이 그 남북에 의해서 침범당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당시 노예 시대를 상징하는 게서 이제는 다 없어진 그 남북이를 하고 그런 의사당 안에서 그런 그 난장판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까먹은 거 하나 보십시다. 자, 이제 정말 결론에 왔습니다.